자, 이번 시간에는 정적분의 의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옛날에 어떤 수학자가 있었는데요. 지금 여기 y는 fx의 함수가 있죠. 이 곡선으로 이루어진 이 함수가 있는데 이 수학자가 a에서부터 b까지 해서 요 곡선과 요 직선으로 이루어진 요 부분의 넓이를 너무나도 한번 구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수학자가 어떻게 했냐면 a부터 b까지 요 구간을 이렇게 일정하게 나눈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직사각형을 만들 수가 있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자, 일정하게 이렇게 n등분을 했습니다. n등분. 얘를 n등분 했는데 n개로 나누었는데 여기서 이 이 오른쪽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든 겁니다. 이렇게 오른쪽을 기준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직사각형이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n개의 직사각형을 만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b-a가 될 겁니다. 근데 얘를 n등분한 거니까 이 직사각형 하나의 가로의 길이라는 것은 n분의 b-a가 되겠죠. 왜냐하면 b-a를 n등분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 직사각형들의 넓이를 모두 구해 볼 텐데요. 자, 지금 직사각형들의 가로의 길이는 n분의 b-a입니다. 그럼 세로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느냐? 첫 번째 이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라는 것은 요 점에서의 함수값이죠. 그럼 요 점은 어떻게 구해? a에서 n분의 b-a만큼 간 거죠. 그러니까 a 플러스 n분의 b-a가 되죠. a 플러스 n분의 b-a가 될 겁니다. 두 번째 점은 어떻게 돼요? a에서 n분의 b-a만큼 두 번 갔으니까 a 더하기 n분의 b-a 곱하기 2 이렇게 하면 되죠. 세 번째 요 직사각형의 높이라는 것은 요 점에서의 함수값이니까 a에서 n분의 b-a만큼 한 번, 두 번, 세 번 갔죠. 그럼 a 플러스 n분의 b-a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 이런 식으로 가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 점, 요 점은 물론 x좌표가 b지만 요 규칙대로 해보면 a분의 n분의 b-a 곱하기 n번째 점이니까 n이 되겠죠. 물론 이렇게 계산을 하면 약분이 되고 소거가 돼서 b가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첫 번째 직사각형의 높이라는 것은 요 놈의 함수값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직사각형의 높이라는 것은 요 놈의 함수값. 그래서 여기 곱하기 1이라고 쓴다면 여기도 세 번째 직사각형의 높이, 요것은 n번째 직사각형의 높이. 그래서 요것을 시그마를 이용해서 써보면 지금 요 괄호 안에 든 놈을 변수라고 생각하면 요 숫자만 변하죠. 1, 2, 3, 4, 5, n까지. 그래서 우리가 f의 a 플러스 n분의 b-a 곱하기 k라고 쓸 수 있고요. 시그마를 여기서 쓰면 k는 1부터 n까지가 되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 식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파란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이 될 겁니다. n등분했을 때. 그런데 이렇게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보니까 우리가 이 부분이 곡선이니까 요만큼의 오차가 생기는 거죠. 요만큼의 넓이가 더 많아지겠죠. 직사각형이다 보니까. 이해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선생님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등분을 한 거죠. 실제로는. 그런데 얘를 100등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등분하면 직사각형이 좀 더 가늘어지면서 오차가 좀 줄어들겠죠. 얘를 만약에 1000등분 한다면 오차가 더 줄어들겠죠. 얘를 1억 등분하면 오차가 더 줄어들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다가 리미트를 씌우는 거죠. 극한값을 구하는 거예요.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갈 때. 즉 여기를 무한대 등분을 해버리면 이것은 이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넓이의 합과 꼭 같겠죠. 왜냐면 극한값이라는 것은 결과값이니까, 목적지니까. 따라서 n 등분하게 되면
직사각형은 거의 가는 실처럼 돼서 모든 함수값들의 합이 될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리미트 시그마를 말입니다. 리미트 시그마. 시그마는 어떤 산술적인 값들의 합이죠.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그런데 n을 무한대로 보냄으로써 a부터 b까지 모든 실수를 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리미트 시그마를 우리가 인테그럴이라는 연속적인 값들의 합이라고 연속적인 값들의 합의 기호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리미트 시그마를 인테그랄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보세요. 이 부분이 이제 변수가 되는데 n을 무한대로 보냄으로써 자, n분의 b-a는 0으로 가겠죠. 그럼 이 놈은 a로 갈 겁니다. 즉 fa가 되겠죠. 왜냐하면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여기가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여기 최종적으로 봤을 때 n이 무한대로 가면 여기 약분이 되면서 b로 갈 겁니다. fp. 따라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인테그랄이라는 연속적인 값들의 합으로 표현을 한다면 a부터 b까지 변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는 거죠. a부터 b까지 변하고 있죠. 이 부분을 fx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n분의 b-a라는 것은 이 부분, 즉 델타 x입니다. x의 변화량인데 n이 무한대로 가면서 우리가 아주 작은 x의 변화량을 dx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이 부분을 fx의 정적분이라고 하고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면 a부터 b까지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모든 함수값들의 합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함수값들의 합. 이게 바로 정적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적분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몰 fx의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썼을 때, 자, 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이렇게 읽습니다. 읽을 때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인데 이것을 어떻게 계산하느냐면 우리가 부정적분을 구하듯이 fx의 부정적분을 구하면 라지 fx 플러스 c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것을 아래 끝이라고 합니다. 아래 끝. 그 다음에 요것은 위끝. 아래 끝부터 위 끝까지니까 a부터 b까지를 여기다가 부정적분을 구한 다음에 이 네모로 된 괄호를 써주고 a부터 b까지 써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윗끝을 여기다 대입합니다. 그럼 라지 fb 플러스 c가 되겠죠. 그 다음에 빼줍니다. 그 다음에 아래끝을 대입한 fa, 라지 fa 플러스 c. 그래서 윗끝을 대입한 함수값과 아래끝을 대입한 함수값을 빼주면 이것이 바로 정적분의 계산이 되겠어요. 그럼 이게 c가 소거가 될 거고 결국은 라지 fb 마이너스 라지 fa. 그래서 정적분에서는 이 적분상수가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소거가 되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계산을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제곱 dx. 자, 그럼 일단은 얘를 적분을 해줘야 되니까 지수가 1 증가하고 그 지수로 나누어주면 3분의 x 3승이 되고 윗끝 1, 아래끝 0을 써준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윗끝을 대입을 하면 윗끝의 함수값은 3분의 1이 되고요. 마이너스 아래끝인 0을 대입하면 0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자,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갈 건데 여기가 1이 되겠죠. 바로 이 부분의 넓이가 3분의 1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0부터 1까지 모든 함수값들을 더했을 때 3분의 1이 된다는 뜻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마이너스 x제곱 dx. 이번에는 마이너스 x제곱인데 얘를 적분하면 마이너스 3분의 x 3승이 될 거죠. 그래서 윗끝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고요. 마이너스
아래 끝을 대입하면 0이 되겠죠. 즉 마이너스 3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럼 이것이 뜻하는 바는 무엇이냐? 마이너스 x제곱,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0부터 1까지의 요 모든 함수값들의 합,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것이죠. 그럼 넓이는, 요 부분의 넓이는 3분의 1이 되겠죠. 왜냐면 넓이는 양수이어야 되니까 마이너스를 떼고 생각해야겠죠. 그래서 넓이가 3분의 1이다. 또는 이 부분의 모든 함수값들의 합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